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잠깐 봤는데, 이번에는 포라는 구문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에피소드는 6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헬로 월드와 같이 또 역시 커맨드 라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에피소드 6번 06번 포문이 되겠습니다.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가 그 반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좋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얘는 또 무한 반복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언제까지나 시키는 대로 계속 꾸준히 말을 잘 듣는 동생이니까 반복 같은 거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번 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러한 반복, 어떤 거를 반복할 때 활용이 잘 되는 그러한 포라는 문장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문장이죠. 그런 구문이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 흔히 하는 1부터 우리가 10까지 할까요? 100까지 할까요? 뭐 100까지 해야지 약간 좀 그래도 뭐 뭔가 많이 하는 듯한 100가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이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부터 10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숫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티저 그릇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티저 그릇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인티저.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는 I. 자, 지금은 초기 값을 주지 않았는데 초기 값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주는 걸로 우리가 버릇을 들이도록 하죠. 지금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i는 0이라는 값을 줘서 처음에 이제 그릇을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초기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i라는 이름의 그릇을 하나 만들었죠. 자,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할 거니까 그 합이 담길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도 정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sum이라는 걸 만들고요. 자, 0으로 역시 얘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릇을 만들고 그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은 포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포라는 문장. 지금 이제 그 X 코드에서는 우리가 포라는 문장만 딱 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참고할 수 있는 그 구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면 initi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초기 값, 어떤 초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값, 그 다음에 컨디션은 말 그대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어떤 조건, 불린, 참,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는 참과 거짓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문을 계속 할지 끝낼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니까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낼 수 있는 그 조건을 넣어줘서 이제 그만할 수 있게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를 할 때 어떤 숫자를 1부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형태로 다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을 넣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i라는 값을 쳤습니다. 그래서 i에는 0을 넣겠습니다. 뭐 똑같은 작업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자, i는 그래서 0이라는 값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0이 좀 낯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00까지. 그래서 자, i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i가
100까지 한다 그러면은 100보다 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보다 작을 때까지 101보다 원칙적으로는 10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100이 오려면 100까지를 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작거나 같다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100까지를 포함을 할 거면 이게 이꼴 똑같다는 기호가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10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00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주의할 점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100는 이 꼴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100까지. 자, 그래서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i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복잡하실 텐데 잘 다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값을 넣으면 i는 플러스 자, i가 1씩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죠. 우리는 1부터 지금 100까지라는 합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해 나가야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i라는 값이 하나씩 증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좀 눈에는 익지 않으시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i의 지금 현재 있는 값에 하나를 더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속도도 사실은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뿔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뿔뿔이라고 우리가 읽고 표현을 하는데 플러스가 두 개가 붙으면 그 값이 하나를 증가시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포는 계속 루프라고 그랬죠. 루프. 우리가 이런 걸 루프, 반복하는 거를 루프라고, 포 루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 루프. 자, i는 1부터 그 다음에 100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100번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이라는 값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썸은 지금 갖고 있는 썸 값에 새로운 i 값을 더해 주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썸에다 일이 아니고 i를, 그러니까 i는 지금 1부터 시작해서 계속 100까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더하는 그 값들이 계속 썸에 쌓이는 이러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가 100번을 돌면서 1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썸이 얼마인지 알고 싶죠. 그래서 썸은 자, 다가 썸의 그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d를 쓰고요. 자, 숫자를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는 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혹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050 나왔습니다. 예, 맞죠?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의 이제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우리가 만약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컴파일 하고요. 역시 결과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넓게 풀어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아까처럼 그 짧게 줄여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로그래밍은 문법에 맞으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으면 전혀 그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프로들만의 프로그래머들만의 이제 어떤 개성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것들을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많이 이제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는 짧게 쓰면서 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성능까지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살짝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장들을 슬래시 2개를 하게 되면 이제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코멘트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 무시를 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동작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무시를 하고, 하지만 사람이 참조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주석,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주석이라고 그러고 코멘트를 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멘트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참조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봐도 나중에 참조를 할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 소스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다른 사람이 참조를 할 수도 있게 뭐 그런 내용들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 결국 합은 플러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I, 굉장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약간 우리가 읽기에는 난해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읽기 편하게 쓸 수도 있고, 사람이 읽기 불편하지만 효과적으로 빠르게 쓸 수도 있고, 자, 이제 두 가지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결국 결론적으로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개성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시 말이잖아요. 이게 또 언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뉘앙스로 표현을 하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통은 컴팩트한, 그러니까 줄여 쓰는 이런 방법들은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풀었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뭐 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능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포문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알아봤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